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여름밤이 이토록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2026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축구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점차 북미로 옮겨오는 이 시점, 그 한복판에 손흥민이 등장했다. 그는 단순히 토트넘의 간판 스타라는 타이틀을 달고 온 것이 아니다. 10년의 프리미어리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는 한 가지 목표를 품었다. 0에서 다시 시작하되 끝은 레전드로 마무리하겠다. 이 짧지만 강렬한 포부는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의 심장을 사로잡았고 드록바와 베컴 같은 축구 레전드조차 그의 입단식과 훈련을 지켜본 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손흥민의 나풋이 이적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스포츠계는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쏠렸다. ESPN과 BBC는 거의 동시에 이 소식을 타전했고 이적료 약 3억 6천만 원, 2,600만 달러, 규모의 MLS 최고 기록 경신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이는 2년 전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했을 때의 충격에 버금간다. MLS는 오랫동안 스타 파워를 갈망해왔고 손흥민의 합류는 그 갈증을 단번에 해소시켰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 이상의 존재다. 한미 유럽을 아우르는 글로벌 브랜드이자 팬덤을 움직이는 마케팅 자산이다. 관중석의 함성은 마치 결승전 우승 순간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단지 스코어보드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다. 경기 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가장 놀라워한 장면은 바로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벌어진 레전드들의 경기였다. MLS의 상징적인 두 인물, 디디에 드록바와 데이비드 베컴이 직접 경기장을 걸어 들어와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장면은 모든 축구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두 전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의 어깨를 감싸고 짧지만 깊이 있는 찬사의 말을 전한 순간이었다. 드록바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너는 단순히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리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 속에는 선수로서 그리고 공격수로서 손흥민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인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드록바는 MLS에서도 수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파괴자였지만 그조차도 손흥민의 경기 운영 능력과 결정력을 두고 이건 기술과 전술, 그리고 멘탈이 완벽하게 결합된 예술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베컴은 특유의 차분한 어조로 손흥민에게 말을 건넸다. 너는 오늘 모든 어린 선수들에게 축구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그는 경기 전부터 손흥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듯. 플레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베컴은 손흥민이 득점 이후에도 경기의 흐름을 읽고 동료들을 움직이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리더가 갖춰야 할 본능이야. 베컴의 이 말은 그날 이후 여러 해외 스포츠 매체에서 인용되며 화제가 됐다. 이 장면의 상징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드록바와 베컴은 각각 아프리카와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MLS가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그런 두 사람이 공식 석상도 아닌 경기 직후 자발적으로 그라운드로 내려와 손흥민을 칭찬했다는 건 그가 단순히 좋은 경기를 한 선수가 아니라 리그의 위상을 바꾸는 인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 둘은 과거에도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봐왔지만 이날만큼 직접 나서서 찬사를 보낸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날의 장면은 현장에서 본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SNS에는 레전드들이 인정한 진정한 월드클래스, 드록바와 베컴이 동시에 극찬한 선수는 손흥민이 처음일 것이라는 글이 쏟아졌다. 영국의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베컴이 누구를 칭찬할 때는 항상 절제된 표현을 쓰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며 그의 표정에서 존경심이 읽혔다고 전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손흥민 커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본다. 골, 어시스트, 화려한 드리블 같은 하이라이트 장면들은 많지만 같은 길을 걸어온 전설들에게서 직접 존경을 받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정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 평가를 넘어 축구계에서의 위치와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찬사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손흥민이 멜스 무대에서 어떤 상징적 존재로 남을 지를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적이 단순한 돈과 명성의 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처음엔 FC가 1순위가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존 소링턴 회장과의 대화, 그리고 요리스와 같은 친분 있는 선수들의 설득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는 그가 얼마나 축구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신뢰를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이 선택은 축구 인생 후반기에 들어선 선수가 상업적 유혹을 넘어 의미 있는 무대를 택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한다. 미국 무대는 월드컵을 앞두고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고 나는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가 보장된 도시다. 이보다 이상적인 조합이 있을까? 손흥민이 선택한 도시라는 단순한 연고지가 아니다. 약 32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며 한국 문화와 미국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손흥민은 경기 외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FC는 이미 지역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사전 문의를 받고 있다. 이는 손흥민 효과의 시작일 뿐이다. 토트넘 시절 런던의 한국 팬들이 원정을 가던 장면이 이제 라에서 재현될 것이다. 나아가 K-팝, 켜포드, K컬처와 멜스 축구가 결합해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하다. 손흥민은 입단식에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각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가 메레스에서 실패한다면 유럽 무대에서 쌓아올린 명성 일부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도전을 택했다. 그 결심에는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의 명예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남길 발자취에 대한 책임감도 담겨 있다. 그는 말했다. 한국인들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다. 그것이 제가 여기에 온 이유 중 하나다. 개인적으로 이 발언은 손흥민이 왜 여전히 특별한 선수인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상품이자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중심에 팀과 팬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 그래서 드록바와 베컴 같은 거물들도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손흥민의 멜스 도전은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니다. 이는 미국 축구가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움직임의 상징이자 한 선수의 인생 2막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드록바와 베컴 같은 전설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손흥민은 이제 다시 0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의 마침표는 분명 레전드일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에서 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